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 동안 대구에서만 하루 평균 7,000명 이상 나왔습니다. 팬데믹은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대구시의회가 국내외 의원 연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원들 간의 소통과 단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니 역시나 관광성 프로그램이 많아서 이 같은 시국에 꼭 가야만 하는 건지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시의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국내 연수를 떠납니다. 32명 의원 가운데 31명이 참석합니다. 일정표를 보면 제주도에 도착한 첫날과 셋째 날 2시간, 3시간씩 강의를 제외하면 연수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관광성 프로그램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둘째 날인 오는 30일은 젊을 자연 휴양림을 시작으로 4.3 평화공원,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테마파크에 이어 오후에는 성산포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돈 뒤 비자림으로 향하는 일정입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흑돼지 식당과 횟집에서 2차례 화합의 시간을 잡아두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방역 비상 상황에다 다음 달 15일부터 시의회 정례회를 앞둔 시점이어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원들 전체 다 그래. 한목에 30명 저는 그래 가다가 그래. 코로나 걸리면 마비잖아 마비. 문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외 연수 프로그램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싱가포르를 가는 것을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해외 연수가 예정된 시기는 코로나와 인플루엔자가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고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는 시기와 겹칩니다. 시의회 시작부터 집행부의 거수기라는 평가를 들은 시의회는 의원들 간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며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북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감염된 셈입니다. 대구도 누적 확진자가 96만 명에 이릅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고 요양병원에선 비대면 면회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 사태 2년 6개월 만에 도민의 절반 가까이가 확진된 겁니다. 전국 시도 가운데서는 인천에 이어 6번째입니다. 대구도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을 나타내는 10만 명당 발생률은 3만 8천 명으로 경북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다른 시도는 모두 4만 명이 넘습니다. 경상북도는 그동안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최근 확진되면서 도내 확진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보이지만 감염 생산 지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어 현재 정점을 지나는 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동량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 경상북도는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년 만에 일률적인 거리 두기도 없이 맞이하는 명절이고요. 저희들 경상북도에서는 방역 사각지대를 미리 살피고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실 것을. 방역당국도 추석 연휴를 맞아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감염 예방을 위해 대면 접촉 면회 제한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건수 또한 줄었지만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 개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소아청소년 고위험군도 백신을 맞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대구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한 반면 경북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대구는 7,895명으로 어제보다 줄었고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1,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9,073명으로 어제보다 2천여 명 늘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대구에서 7명 늘어 누적 1,344명, 경북에선 4명 더 발생해 누적 1,521명입니다.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대구 64.5%, 경북 54.1%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낙동강 대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 치수원의 안동댐 이전보다 낙동강 살리기를 우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대위는 낙동강 물로 생산한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공급되고 있고 대구뿐 아니라 부산, 울산, 경남까지 8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라면서 비점 오염원을 줄이고 산업단지 관리, 보해체 등으로 낙동강 수질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물로 생산한 농산물에 이어 대구 수돗물에서도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가운데 치수원 상류 이전은 낙동강 포기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구시가 치수원 다변화 협약 대신 안동댐 물을 식수로 쓰겠다고 밝히면서 안동댐의 중금속 퇴적과 낙동강 유역 지자체 동의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 문화방송이 창사 59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 기획뉴스 4부 노열 대한민국 진영 논리를 넘어 미래로 순서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회 최대의 갈등 중 하나로 꼽히는 이념 갈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두고 진보와 보수로 나뉜 대한민국은 사안마다 대립하고 화합하기 힘들 정도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념을 두고 둘로 쪼개진 우리 사회의 단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 일대에는 보수와 진보 진영에서 수십만 명씩 모여 세대결을 펼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당연한 수사라면서 찬성했고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 여부는 정치적 이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지만 양쪽은 극심한 갈등을 빚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는 보이지 않았고 대한민국은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정치가 그렇게 싸워줌으로 인해서 시민들 간의 내전을 방지하는 건데 지금 한국은 마치 정치적으로는 내전 상황에 이미 들어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우리나라의 이념 지형은 안보와 외교, 성장과 분배, 노동과 복지 등에 대한 입장에 따라 진보와 보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5월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집단별 갈등 인식조사에서 이념 갈등이 한국 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 갈등이 크다는 응답이 95%, 진보와 보수 갈등이 94%로 나와 갈등 지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갈등은 모두 이념 갈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비하면 여야 갈등은 7%포인트, 진보와 보수 갈등은 6%포인트 상승해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고 2018년부터 시작한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선거 되게 치열했고 사실 양 후보가 거의 0.7%포인트 차이죠. 기타 양 접전을 벌였던 그런 선거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양쪽 진영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 이제 좀 집결했다 좀 해서 이제 서로 좀 비토하는 게 강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면서 이념 갈등의 한쪽 축인 대구와 경북의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구문화방송은 경북대학교 교수진들의 자문을 얻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 지난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패널 조사 방식으로 대구 경북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념과 소수자, 젠더, 세대 등에 대한 관용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따뜻한 정도를 0도에서 100도까지 온도로 표시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응답자들은 친북 세력에는 20.3도, 사회주의자 27도, 반미주의자에게는 28.7도를 줘 매우 차가웠습니다. 대구 경북의 보수성을 생각하면 예상했던 결과인데
더 냉담하게 점수를 준 집단이 있습니다. 극우 성향의 집단인 일베 회원의 14.8도, 친일 세력 16도, 태극기 세력에게는 26.2도를 줘 비호감을 표시했습니다. 또한 대구 경북민이 이념적으로 가장 불편해한 집단은 일베 회원 29.4%로 가장 높았고 친북 세력 26.1%, 친일 세력 20.5%, 태극기 부대 15.4%, 사회주의자 6%, 반미주의자 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만 보면 대구 경북민들은 보수적이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진보 성향의 시민과 비슷한 시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보수라고 여기고 반대편을 진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사회가 이념적인 갈등이 강한 사회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양당 지배 체제 하에서 이 지배적인 이 정당의 정책이나 어떤 공약이 이념의 차이라고 볼 만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철만 되면 대한민국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세대결을 벌이는 것이 일상화됐습니다. 투표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서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과는 담을 쌓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념을 둘러싼 이런 첨예한 갈등은 중재와 타협이 본질인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불거진 요인이 큽니다. 여기에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각을 보수와 진보라는 두 개의 틀에만 가두는 우리 사회의 이분법적 사고도 이념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수년 동안 포항시 곳곳에서 길고양이들을 연쇄적으로 학대하고 죽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비상식적이라며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성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포항시 북구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길고양이 학대와 살해 사건. 2달 전 덜미를 잡힌 30대 남성은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이고 3마리를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남성이 수년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으며 범행 내용이 잔혹하고 비상식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성 측은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2건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고양이의 사체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성은 자신으로 인해 희생된 고양이들의 명복을 빌고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에게도 사죄한다며 직접 쓴 반성문을 읽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며 반성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법원 앞에서는 동물 학대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를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처벌을 해줘야지만이 결국은 인간 범죄가 안 일어날 걸로 생각을 해요. 동물보호단체는 반복되는 동물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 최고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최근에 최고형을 구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작 재판부에서 최고형 또는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2만 8천여 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가운데 1심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5단도 김옥희 판사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들여 개발 제한 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구자학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구 전 의장은 지난 2017년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농지 2,500제곱미터를 불법으로 사들여 주택과 음식점 건물 2개 동을 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 전 의장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 행위를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서 허용하는 이축권을 판 혐의로 기소된 78살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소속 선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에게 징역 1년을, 전 대구 핸드볼협회 회장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 선수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태도와 피해자가 받은 2차 피해를 감안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대구시청 여자 핸드볼팀 감독 등은 지난 2019년 9월 초 그리고 2020년 6월 회식 자리에서 소속 여성 선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우리복지 시민연합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대구경실련 등 10개 시민단체는 성명을 내고 홍준표 대구시장 인수위원을 지낸 전 북구의원 구본탁 씨를 대구의료원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채용한 건 무늬만 공모지 낙하산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 전 의원은 약사 출신이지만 의료원 업무 전반을 총괄해 혁신할 전문가인지 검증된 바가 없으며 4년 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도덕성 자질 논란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가격 조사 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올해 차례상 품목 구매 비용을 조사한 결과 장마와 폭염 등 기상 악재와 원 부자재값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9.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시장이 30만 1,000원으로 대형마트 40만 8,420원보다 10만 7,420원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쌀과 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가운데 애호박이 3배가량 급등하는 등 채소류 값이 평균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도의원 선거비용 제한액을 163만 원 정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 보고를 한 혐의로 해당 후보 회계 책임자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습니다.